기출이 또 다른 예상 문제다. 그래서 문제를 지금 제가 4개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이 문제를 좀 보시면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국가직 9급. 이거는 2020년 국회 9급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이거 잘 아시죠? 이거부터 볼까요? 이 주장을 받아들인 국왕의 업적이에요. 자,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원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자, 성종 때 최순호가 얘기했던 시무 28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 왕이니까 아 성종이네. 그리고 여기서 자 여기서 답은 자 5번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자 이걸 조금 약간 불교 대신에 석교, 석가모니 교, 즉 불교죠. 자 석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의 근본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 왕. 그러면 성종인데 답은 이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은 사료형 제시 문제인데 그 사료는 좀 익숙하셔야 되고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데 사료만 캐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종의 업적을 다양하게 봐야 된다. 결국 밑에 선지를 바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저기 양경, 즉 서경과 서경과 개경과 서경과 12목의 상평창 파견. 이거 상평창 파견이 아니라 상평창 설치. 이거 성종의 주요 업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또한 지방의 경학박사, 의학박사, 성종의 주요 업적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밑에 있는 선지가 바뀌기 때문에 문제를 볼 때 항상 성종의 업적을 다시 한번 파악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15년 국가직 7급에서는 다음 사건이 있었던 국왕 때 역사적 사실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꺽정 나오고 그러면 인꺽정은 명종 때 의적이었잖아요. 그 명종의 업적 중에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근데 이건 제가 뭐 얘기하려고.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1번이었습니다. 이거는 선조 때 얘기거든요. 선조 때 니탄계난, 임질이라는 전해 사건. 근데 여기 보시면 작년 지방직 9급은 다시 이 왕 때 사실로 옳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꺽정이죠? 그럼 또 명종이야. 그리고 선지는 문정왕후가 수렴천정에서 불교를 옹호했어. 자, 이때 승려 보호를 끌고 와서 여러분 지금 잠시 승과제도가 반짝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문정왕후의 불교 숭신으로 선교, 즉 선종과 교종, 즉 불교 양종이 다시 부활됐어. 승과제도가 다시 부활됐어.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정확한 개념과 함께 살짝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똑같은 문제고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 문제죠. 순간 인꺽정 딱 잡고 명종의 업적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연결고리 12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강조했지만 연결고리 12페이지에 바로 명종을 보시고 위에 명종 때로 명종과 관련된 시기의 상황을 봐라. 명종은 명종 자체가 이렇게 훌륭한 임금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되게 출제자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가 바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문제. 이거는 소방직도 작년부터 국가직 시험이 됐잖아요. 내는 곳이 행안부에서 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방직은 같은 국가직이지만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소방직은. 근데 여기서 이 문제는 난이도 이제 중하 하 수준이죠. 이게 바로 박은식의 역사는 혼이요. 나라는 백이다. 혼만 산다면 얼마든지 껍데기는 만들 수 있다라는 박은식의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출제자가 이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소방직은 기본적으로 한국사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100점을 맞으셔야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난도를 높여버렸죠. 기상직 9급은 적은 인원을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료를 여기 대개 국교, 국화, 국어, 국문, 국사는 혼이요. 나머지 전국, 군대, 성지, 함성, 기계는 백이요. 똑같이 대개 국교, 국화, 국어, 국문, 국사는 혼이요. 전국, 군대, 성지, 학문 백이요. 여기까지 읽어도 혼갑에 혼이 중요하다라는 박은식이지 않은데 이 밑에서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를 엄청나게 어렵게 낸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문제 풀 때 기출문제는 정말 제일 좋은 사료 공부입니다. 다양한 사료를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밑에 선지를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어렵게 나올 때도 쉽게 풀 수 있는 훈련. 그럼 아까 그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선지 나올 때는 여러분이 한 번 더 이론 공부를 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출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시 변형돼서 낸다. 출제자는 기출문제 갖고 문제를 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고득점을 위해서, 자, 우리가 또 시간도 많지 않잖아요. 한국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년부터 5과목이 원점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정말 다른 과목도 지금 여러분 이론서, 이래독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서 국사는 어떻게 되냐, 세이브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세이브. 그래서 여러분이, 자, 기출문제 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제가 이거를 정말 강조해요.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양으로 승부 걸지 말아라. 제발 답이 몇 번이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선생님 저 기출문제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답을 못 맞힐까요? 왜냐면 답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답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론을 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론을 정확하게 잡는 시간.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기출 파악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변형될 수 있다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런 훈련을 계속 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 강의는 이론에 주력했다면 기출문제는 기출 통해서 여러분 사로 공부 그리고 기출 통해서 이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강의 계획서 좀 보세요. 제가 강의 계획서에 여러분에게 자 나가는 진도를 물론 100% 맞진 않겠지만 대강의 자 강의의 어떤 그런 스케줄을 짰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달려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기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이론 공부를 먼저 하고 오세요. 그래서 자 여러분 나는 올인원이 좋아. 그럼 올인원은 그 파트 공부하시고 아니야 나는 간추린 선호학사를 공부하겠어면 간추린 선호학사는 이게 테마사기 때문에 분류사기 때문에 정치사짝, 경제사짝, 사회사짝, 문화사짝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파트를 골라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나는 다 했어. 그럼 여러분 바로 연결고리죠. 제일 중요한 거 연결고리예요. 연결사 시대사를 그냥 하염없이 많이 보시면서 그 파트를 자 그럼 빨리빨리 보고 자 그럼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끝까지 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끝까지 봤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론을 다시 한번 봤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좀 달리. 그래서 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쫓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기출족보는 자 어떻게 구성됐냐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이 자 학생분들이 착각하신 게 뭐냐면 선생님 기출문제가 다 기출문제죠. 정부가 만든 문제 그거 그냥 해설 강의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공무원 강의 지금 공무원 강의만 여러분 20년째 했는데요. 이 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기출문제의 구성이 다른 책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의 구성을 좀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자 크게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단원별 유형별 단원별이란 즉 시대사별 그래서 지금 자 선사시대 및 뭐 초기국가 그 다음에 고대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다시 그 안에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눴고 그러면 또 그 안에서 유형별로 또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 뭐 독도 관련 문제 나오면 그게 독도 문제가 그 시대사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고대사회부터 현대사까지의 독도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몰아서 내기도 했어요. 몰아서 그 문제를 분석을 해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출문제를 정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작년은 기출족보 2000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출족보 1900제가 됐어요. 1800제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조금 그래서 자 올해 문제 들어가니까 1900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기출문제 일단 80%는 당연히 공무원 기출문제인데 이 공무원 기출문제 중에 너무 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버렸어요. 그런 거 정말 종이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제했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너무 똑같은 문제 반복되는 것은 또 여러분 다 그것도 하나만 대표 문제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 이 요즘의 수능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수능 문제를 볼 필요도 없고 그러면 좀 예전에 10년 전 수능 문제 중에 진짜 좋은 사료들 조금 자 어떤 응용 문제들 그런 문제가 꽤 많은데 그런 수능 문제를 골라서 여러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문제는 특히 자 어떤 문제냐면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 한국사 능력은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 중에 사료들 그런 사료들 중에서 좀 참신한 사료들 그런 거를 넣어서 여러분이 좀 새로운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도 어떻게 나눴냐면 여러분 다시 기본과 유제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본 문제와 유제 문제를 구별해 드렸고 그리고 고난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아 이런 문제가 조금 난도 있는 문제였구나 그걸 느끼시면서 접근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굉장히 공을 들인 게 여러분 문제를 작년 책에서 한 문제를 한 300문제 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문제가 한 그 중에 이제 여러분 한 200문제가 들어갔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절을 했는데 그러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뺐는데 그 뺐던 문제들은 주로 어떤 거였냐면 제가 올해부터 국가직의 7급에 국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강의 듣는 분들은 9급 분들만 들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 7급에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뺐습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한 공무원 강의만 20년 해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한 문제 때문에 다시 1년을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 그래서 그 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고민하면서 여러분 결국 그런 문제는 너무 지엽적이어서 앞으로 이렇게 9급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은 그 중에 좋은 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좀 지엽적이면서 그런 선지는 아예 플러스 OX 선지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OX인데 조금 난도가 있는 OX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수업에서 풀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이 다 끝나고 여러분 수를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 그때 수로 가볍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록. 자, 부록도 공을 들였는데 자, 부록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 문제들 모아서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선의 궁궐. 여러분 되게 어려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궁궐 관련 문제는 한국사 능력시험에서 베스트로 너무 잘 냈거든요. 그 이상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넣어서 여러분 다시 이런 좀 까다로운 문화사를 접근하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구성은 그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출족보를 공부할 때 물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자, 잘 쫓아올 수 있지만 그래서 또 혼자서도 이것도 독학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교재 보시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이 파트를 다시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본과 유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태조 문제. 그럼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서 01번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괄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가 이제 문제 자, 뭐 1900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에 01번에 아무것도 써 있지 않죠. 이게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그러니까 요거 공부했을 때 가장 기본을 물어보는 거. 여러분이 지금 초심자. 지금 내가 막 공부 시작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시험은 지금 4월 2일 날이래. 국가직만 보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 11월까지 시작해서 4월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론도 공부하면서 기출도 같이 봐야 돼. 그럴 때는 먼저 많은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리적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 기본 문제만 푸셔요. 기본 문제 푸시고 지금 이론에 더 주력하십시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잘 쫓아왔어. 내가 N수생이야. 그리고 좀 더 자, 다른 과목도 좀 돼 있고 지금 그랬어. 그런 분들은 당연히 여러분 기본과 유제를 같이 보셔야 되죠. 이 기출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태조 왕건 문제 같은 경우 유제가 왜 중요하냐면 다 사료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자, 태조의 개념을 태조의 자, 정책을 알아야 되면서 그러면서 사료를 바꿔서 결국 선지는 같을지라도 사료를 바꿔서 태조를 물어보는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은 사료집은 기출족보라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제일 좋은 사료집이 되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빨리 보는 여러분 자, 리딩의 습관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국어도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국어 독해와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자, 기출문제 보시면 자, 문제마다 요 표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어느 분은 이걸 설명 안 하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나 한 번 풀었어. 다시 2번 풀었어. 3번 풀었어. 이렇게. 내가 풀 때마다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내가 문제 풀었을 때 이제 한 번 풀었어. 뭐 내가 이제 뭐 첫 번째 풀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 1 써놓으면 돼요. 두 번째 풀 때는 뭐 2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또 아무데나 옆에다 쓰세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자, 회독수를 옆에다 해놓으시고 내가 첫 번째 풀 때, 두 번째 풀 때 기출족보를 한 5번 정도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내년에 4월 2일까지 과연 그럴 시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를 확실하게 알았어. 이건 진짜 너무 쉬워. 두 번째 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럴 때는 뭐 5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틀렸어. 3번. 내가 진짜 이거 틀렸으면 여기다, 자, 거기다 또 X, 여기다 X 표시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뭔가 맞추긴 맞췄어. 근데 어쩌다가 뒷걸음 치다 맞힌 거야. 내가 확실한 지식으로 푼 건 아니야. 그럴 때는 삼각형을 표시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표시해 놓고 나면 어떤 변화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독할 때는 아, 이번에는 내가 틀렸던 문제만 풀겠어. 그러면 여러분 맞힌 문제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문제는 중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자, 아주 고난도 문제는 여러분 물론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여러분이 틀린 문제들 그거는 1900제 문제 중에서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것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회독 할 때 뭐 보냐면 이거 보는 거예요. 삼각형 표시한 거. 얘는 뭐냐면 또다시 실수는 또다시 생깁니다. 이거는 여러분 두 번째 틀릴 때도 두 번째 볼 때도 또 틀려요. 세 번째도 또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요것만 또 한번 보시면 3회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회독 때는 다시 이걸 보는 거예요. 5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준우 문제. 이 준우 문제를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해서 이제 혼자 복습할 때 회독수 높일 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이게 한 번에 다 1900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